여러분, 우리는 김영석 교수를 보며 저렇게 우아하게 늙고 싶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 우아함 뒤에 20년 동안 아내를 간병하며 맡았던 지독한 양냄새와 소리 없는 비명이 있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교수님은 사실 아내를 돌보며 몇 번이나 도망치고 싶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대의 큰 어른이 왜 자신을 죄인이라 부르며 눈물을 훔치셨는지, 그가 2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깨달은 진짜 사랑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100년의 세월이 압축된 가장 인간적인 김영석의 이야기. 그 서늘하고도 따뜻한 진실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인생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우리가 TV나 강연장에서 뵙는 김영석 교수님은 늘 정정하고 온화한 모습입니다. 100세가 넘은 나이에도 흐트러짐 없는 몸가짐으로 인생은 60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우리 세대에게 희망을 주시곤 하죠. 하지만 그 인자한 미소 뒤에는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켜켜이 쌓인 지독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치매와 병마로 누워있던 아내의 곁을 지켰던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실 누군가를 12년 돌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그 일을 20년이나 하셨습니다. 교수님의 저서와 인터뷰를 보면 당시의 삶은 우아한 철학자와는 거리가 아주 멀었습니다. 낮에는 강단에서 인생을 논하고 밤에는 아내의 기저귀를 갈며 양냄새 가득한 방에서 쪽잠을 자야 했으니까요. 교수님은 훗날 이렇게 회상하셨습니다. 나는 성자가 아니었다. 그저 아픈 아내를 두고 강연장으로 향할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평범한 남편이었을 뿐이다. 라고 말이죠. 당시 교수님은 밖에서는 행복하라고 외치면서도 집에 돌아가는 길에는 무거운 발걸음을 떼지 못할 만큼 마음이 무너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아내를 간병하며 가장 힘들었던 건 육체적인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이기적인 마음이었다고 고백하셨거든요.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까?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가 짐승처럼 느껴져 밤새도록 괴로워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세대 선배님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배우자나 부모님을 돌보며 내가 죽어야 끝날까? 저 사람이 가야 끝날까? 하는 잔인한 질문이 머릿속을 스칠 때의 그 처절한 심정 말입니다. 김영석 교수님 또한 그 지옥 같은 마음의 소용돌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밤, 교수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내의 수발을 들던 중 교수님은 아내의 눈에서 이전에 본 적 없는 기이한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20년간 지켜온 간병의 원칙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날 밤 100세 철학자는 무엇을 본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는 아내를 향한 자신의 헌신이 사랑이 아닌 죄였다고 말하게 된 걸까요? 그날 밤 평소처럼 아내의 마른 다리를 주무르던 교수님은 멈칫하셨습니다. 치매로 초점을 잃었던 아내의 눈동자가 잠시 돌아와 남편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 못하던 아내가 겨우 입술을 뗐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하지만 명확하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도 돼요? 당신 인생을 사세요. 그 말은 교수님의 심장을 칼로 베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20년 교수님은 스스로를 헌신적인 남편이라 믿으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깨달은 겁니다. 아내는 남편의 극진한 간병을 받으며 행복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 때문에 무너져가는 남편을 보며 매일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교수님은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해서 살리려 한 게 아니라 내가 죄책감을 갖기 싫어서 아내를 붙잡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선배님들, 이 고백이 얼마나 시리고 아픈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 세대는 늘 희생이 미덕이라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희생이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100세 철학자는 그 밤에야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이후 교수님의 고뇌는 더 깊어졌습니다. 낮에는 대중 앞에 서서 행복과 철학을 이야기해야 했지만 속으로는 나는 위선자다 라는 생각에 괴로워하셨습니다. 남들이 대단한 사랑이다, 성자 같은 남편이다 라고 칭송할 때마다 그 소리는 교수님에게 채찍질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교수님은 당시 극심한 우울증과 건강 악화를 겪으셨습니다. 아내를 돌보느라 정작 본인의 치아는 다 빠지고 몸무게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죠. 주변에서는 교수님이 먼저 돌아가시겠다며 걱정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고집스럽게 간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남편의 도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20년째 누워있고 그를 돌보느라 여러분의 삶이 통째로 사라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끝까지 웃으며 그 곁을 지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김영석 교수님은 이 질문 앞에서 솔직해지기로 하셨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아내가 마침내 세상을 떠났을 때 교수님이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찰나였지만 부끄럽게도 해방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해방감을 느낀 자신을 보며 다시 한번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셨습니다. 아내를 보낸 뒤 홀로 남겨진 텅 빈 방에서
교수님은 7,300일간의 간병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 세대 그 누구도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사랑의 무서운 진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진실은 지금도 간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선배님께 큰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과연 100세 철학자가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뒤 눈물로 쓴 그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는 우리에게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 마라고 신신당부하게 된 걸까요? 아내를 떠나보낸 뒤 김영석 교수님은 한동안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배우자를 돌본 시간이 아니라 교수님의 인생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교수님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고집했던 헌신이 어쩌면 아내에게는 미안함이라는 이름의 창살 없는 감옥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죠. 교수님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내를 위해 희생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내가 나를 위해 20년 동안 아픈 몸으로 견뎌준 것이었다고요. 이 고백은 우리 세대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해 희생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진정으로 상대가 원해서인가요? 여기서 교수님이 발견한 무서운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결국 혼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만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아내를 보낸 뒤에야 비로소 혼자 있는 법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식사를 챙기고 매일 글을 쓰며 자신의 내면을 돌보셨죠. 여러분, 교수님이 우리에게 배우자에게 또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 말라고 당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비로소 사랑하는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는 진짜 사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년 간병 끝에 남은 것은 허무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타인도 지킬 수 있다는 서늘하고도 명확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이제 교수님은 혼자 사시는 집에서 아내의 사진을 보며 웃으신다고 합니다. 여보, 나 오늘도 열심히 살았어. 나중에 만나면 칭찬해줘. 라고 말이죠. 슬픔을 넘어서 고독을 친구로 삼은 노철학자의 모습은 우리 세대가 나아가야 할 마지막 뒷모습이 어떤 것인지 조용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인생 수업, 오늘 우리가 가슴의 세계 3가지, 배우자를 향한 헌신 중에 문득 드는 이기적인 마음은 죄가 아니라 당신이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내 인생을 꼿꼿이 세워 상대의 짐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노년의 고독은 피해야 할 불행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생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배우자를 돌보며 혹은 홀로 남겨진 시간을 견디며 느끼는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수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